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 대학 MT 때 계곡에서 보았던 부유령. 대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동아리에 가입해 있었는데 동아리 사람들하고 MT를 가게 됐었습니다. MT 장소는 한 선배의 시골집이었는데 완전히 외진 곳이더군요. 마을도 상당히 작고 사는 사람들도 적은 곳이었지만 경치도 좋고 특히 계곡의 물이 맑아서 MT 장소로는 딱인 곳이었죠. 그렇게 짐을 풀고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린 후 계곡에서 텐트를 치곤 즐겁게 놀았습니다. 어느 정도 놀다가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나더군요. 뭔가 속이 울렁거리고 소름이 끼친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상당히 오래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계곡의 바로 위로 오르막 형태의 산길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뭔가 우는 소리 같고 웃는 소리도 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저밖에 못 듣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카세트를 꺼내서 이어폰으로 음악을 틀었는데도 소리가 계속 들려오길래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텐트에 가서 누웠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지나니까 소리가 조금씩 줄더니 안 들리더군요. 그 후 점심을 먹고 후배들과 3학년 선배들은 계곡에 있었고 2학년들은 선배 조부모님의 밭일을 도와주기 위해 마을로 갔습니다. 일을 도와주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길래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놀다가 한숨 잤다 깨어보니 1학년 후배 하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근방은 찾아봐도 없다길래 몇몇은 마을로 가서 찾아보기로 하고 나머지는 그 근처의 산길로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 문득 생각난 게 있어서 소리가 났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아무 느낌 없었는데 올라갈수록 가까이 이상한 느낌과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소름이 끼치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겨우 참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 주위가 어둑해질 무렵 큰 나무 밑에 한 채의 조그만 사당 같은 곳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니까 피부를 뭔가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따가웠고 이상한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참고 사당으로 향했는데 뭔가가 내 몸을 잡은 것처럼 걷기가 힘든 겁니다. 발걸음 하나하나 옮기기가 힘들 정도로 몸이 무겁고 몸이 아프다 못해 욱신거리더군요. 순간 숨을 크게 마신 다음 달려서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없어진 후배가 뭔가를 아는 것 같은 형태로 앉아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더군요. 게다가 후배의 몸 주위로 뿌연 연기 같은 것들이 뭉쳐서 그녀의 어깨나 발밑 아니면 품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순간 그것들이 부유령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안심했죠. 부유령은 존재감과 자아가 거의 없어서 형태도 유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다니는 혼을 말하는데 별 힘도 없습니다. 후배에게 다가갔습니다. 부하하니 여기 있는 부유령들에게 홀린 것 같았는데 정신도 없이 앉아 있더군요. 그녀의 양어깨를 세게 주무르며 굴렀는데 정신이 오지 않길래 우선 그녀를 데려가기로 하고 업고서 밖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하나 안 보태고 사당을 한가득 채울 만큼 많은 부유령들이 제 주위를 돌면서 길을 막는 겁니다. 게다가 뭔가 아이 우는 소리에다 웃음소리에 동물 같은 게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여러 개의 소리가 한꺼번에 제 귀로 울리는 겁니다. 소리가 어찌나 크고 듣기 괴로운지 고막이 아플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견디고 나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 없어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당하기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배의 옷을 잡아 끌며 거의 오기로 움직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잃은 듯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이었는데 나중에 선배가 말하길 마을 어르신들에게 부탁해서 마을에 청년들과 같이 산을 뒤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로 살려줘 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그래서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제가 후배의 옷을 잡은 채 같이 사당 밖에서 쓰러져 있었답니다. 어떻게 나오긴 했나 봅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 중 한 분이 그 사당은 원래 옛날 병 같은 걸로 죽은 갓난 아기들을 묻은 장소였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아이들은 엄마를 찾아서 그렇게 울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찹찹하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다는 살려줘라는 소리의 정체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제가 아는 형님이 겪은 일입니다. 그분께서 군복무 중 휴가를 얻어서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완전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댁이 산골이라서 도심지에서 고개 하나를 넘어야만 합니다. 보통 같으면 가지도 않았을 법한데 집에 빨리 가고 싶었는지 심야에 언덕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언덕을 오르던 도중 어떤 여자가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께선 처음에 그냥 무시하고 언덕을 오르려 하는데 그 여자는 미동도 않고 여전히 형님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지그시 말이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순간 귀신이다 싶어서 온 몸이 떨렸다고 하네요. 형님이 기싸움에서 지면 귀신에게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었고 술김에 욱해서 쳐다보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말도 하지 않고 계속 형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무서워져서 큰 소리를 쳤지만 여자는 형님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귀신을 잡고 사정없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미동도 않고 형님을 노려보는 겁니다. 결국 겁을 집어먹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벌벌 떨었지만 다행히 집까지 찾아오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도심지로 놀러가려고 언덕을 지나는데 경찰차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경찰이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여자분이 여기 고목에 목을 매서 자살했어요. 그런데 얼굴에 상해 자국이 있는데 사후에 생긴 거라 자살과 연관이 있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형님은 뜨끔했지만 그거 참 나쁜 놈일세라고 말하고는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형님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빌면서 벌벌 떨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부산 금정산의 검정봉투. 부산에는 금정산이라고 하는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높아서 큰 산이 아니고 그리 높지는 않은데 넓이가 넓게 큰 산입니다. 산이 가파르게 높지 않고 상대적으로 돌이 많지 않아 편한 구간은 정말 등산하기에 쉽고 약수터도 많아 동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제가 하복을 입고 있었으니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루는 동네 뒷산으로 등산을 갔던 아주머니 한 분이 등산로에 버려진 검은색 비닐봉지 한 무더기를 발견하셨습니다. 모두의 재산인 산에 어떤 고얀 놈이 이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하며 호쾌하게 들고 내려오시려 했는데 비닐봉투 하나하나 전부 다 빵빵하게 가득 차서 이중으로 꽉 묶어놓은지라 무거워서 한 번에 다 들고 내려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내려가기로 하시고 들고 내려와서 등산로의 입구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셨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시청에서 온 청소하시는 미화원 분들이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해체하셨을 때 터졌습니다. 생활쓰레기 투기인 것으로 짐작하고 들고 내려와서 버린 봉투 안에 사람의 유실된 시신의 일부로 보이는 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거기 한가득 쌓여 있었던 봉투가 전부 다 사람의 시신이었다는 것까지는 듣지 못했지만 넓고 큰 금정산 일대에서 시신이 든 봉투가 랜덤으로 정말 랜덤으로 여기저기서 속출했고 급기야 경찰에서 등산로나 산에서 꽉 차 있는 검은색 봉투가 발견되면 들고 내려오지 말고 위치를 기억해서 경찰서나 관공서에 와서 신고하라는 공문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봉투가 제법 모였지만 워낙 작게 나누어져서 신원은 고사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수사에 큰 진전이 없었는지 따로 들려오는 소식 없이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인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비교적 작게 조각나지 않은 두 번째 시신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지 않을 때였습니다. 특히 북구는 그 당시 새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신도시라 더더욱 사람들이 없었지요. 지하철 2호선 중에 수정역이란 곳이 있는데
그곳의 화장실이 보통 지하철 화장실보다 유난히 음습하고 구석진 곳에 박혀 있습니다. 수정역의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분의 것으로 추정되는 다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뉴스로도 나온 것이라 정확히 기억납니다. 화장실에 칸이 2개인가 밖에 없는데 한 칸에서 유명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이 있어서 우연히 들어간 여성분이 주워왔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사람의 다리였던 거죠. 그 뒤로도 수사가 한참 진척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범인을 잡았다는 말은 없었고 봉투가 금정산에서 발견되었을 때부터 계속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지금은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고 회자되지도 않지만 가끔 궁금해집니다. 범인은 잡았는지, 피해자는 누구였는지, 과연 그 넓은 금정산에서 발견된 시신의 조각들이 한 사람의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